트러플 메이커. 입구에서부터 트로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 이곳은 검은 오름 식당입니다. 외관상 굉장히 오래된 식당 같은데요. 이 물은 꿀 화분이라고. 잠깐, 남자한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사장님, 물 리필이요. 칼국수. 그 사이에 보말 칼국수가 나왔는데요. 옆자리에서 보말 칼국수 집에서 보말 칼국수를 안 먹고 뭐 먹냐라고 하셔서 바로 시켰습니다. 이게 2인분인데요. 면도 쫄깃하고 바다내음도 진하고 고소하고 굉장히 맛있어서 순식간에 끝냈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 주변을 걸어다니다가 이 공터를 발견했는데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조용해서 도로 주행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몇 번 찍었어요.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후에 숲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나무들 키가 굉장히 크네요. 푸른 자연 사이에 이렇게 숙소가 있는데요. 아마 비쌀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지내보고 싶네요. 풍경도 굉장히 이쁜데 건물 외관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그렇게 옆으로 오시면은 돌담이 있는데요. 그 앞에는 블루보틀이 있습니다. 제주 맥주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영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문하기 전에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면서 구경하면 재밌는데요. 가격은 재미가 없어서 차마 못 샀습니다. 보시다시피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고 색감도 좋아서 세련돼 보였습니다. 다만 층고가 높아서인지 손님들도 많아서 이렇게 소리가 너무 울렸고요. 그리고 테이블도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포장을 해서 밖에 나가서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블루보틀 커피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도 많았는데요. 제주도는 어딜 가도 사실 커피가 굉장히 비싸서 이 정도면 굉장히 평범한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다만 커피 맛이 살짝 좀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가 커피 맛으로 오기보다는 아무래도 뷰랑 분위기 때문에 오지 않을까요? 후문으로 나오시면은 이렇게 바로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도 뷰가 이뻐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블루보틀 후문으로 나와서 아까 들어오실 때 보셨던 그 숙소 쪽으로 걸어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가시면은 제주 맥주랑 협업을 한 그런 장소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귀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더 걸어오시면은 이렇게 코너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김부각, 감귤칩, 그리고 옆에는 맥주 관련 홉들 등등 구경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주 맥주 가게니까 맥주 선물 세트가 있는데요. 컵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세트가 있는데 뭐 부모님들한테 선물할 수도 있고 주변 지인들한테 선물할 수도 있고 맛과 향도 다들 달라서 옆에 직원분이 열심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패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라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찍은 영상이다 보니까 한라산이 아직도 눈이 덮여있네요. 제주 감기도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한라산으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면서 경치 구경도 한 번씩 해주고 또 다시 올라가 줍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지 사이사이 눈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 사이에 천백고지에 도착했습니다. 보라, 여기 사나이 중에 사나이. 한라산으로 올라가시려면 예약을 따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예약도 실패하고 땀을 흘리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천백고지로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눈싸움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얘도 맛있겠어. 엄마.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편하게 걸어 다니면 땀 하나 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는데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눈이 녹았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눈 덮일 때는 이렇게 이쁘네요. 지금쯤이면 눈이 다 녹아서 아마도 물밖에 없겠죠? 한라산을 올라가 본 적은 없지만 한라산만큼 이쁘네요. 정말 평화롭네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린 카페 미스틱3입니다. 제주도에 유명한 도깨비 마을이라서 그런지 카페도 도깨비 정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찍은 영상인데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게 뭔가 실망을 하다가 디저트에 눈이 돌아갔다가 음료수 2잔을 시키고 나서 동물들이 있다는 말에 당근을 급하게 2개 구입하고 동물들이 어디 있지 싶을 때 뒷마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와, 굉장히 넓네요.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제주도를 함축시켜 놓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이제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신기한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곳들이 다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는 공간마다 스토리랑 컨셉들이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 나이에 상관없이 어른이나 어린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공간인 것 같아요. 이곳 행운의 길로 들어오면은 물론 도깨비들도 있는데 핑크뮬리가 굉장히 이쁘게 펴 있었습니다. 정말 이쁘죠? 저는 서울 하늘공원 가서 처음 봤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사이사이 역시 다양한 장소들이 있고요. 사이사이에 징검다리들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사실은 조금 섬뜩하긴 했었어요.
도깨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좀 무섭더라고요. 물론 전부 다 잘 관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가는 곳들은 그래도 꽤나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좋은 곳에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굉장히 넓었습니다. 음료 쟁반 들고 다니면서 원하는 곳에 가서 앉아서 구경도 하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또 구경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때가 동백 시즌이었는데요. 동백이 굉장히 화려하게 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서도 사람들이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사진 찍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근데 동물은 어디 있는지 계속 찾아보는 중인데요. 동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여전히 무섭습니다. 도깨비들의 정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옆에는 가이드도 있는데요. 핑크뮬리, 동백꽃, 그 외에 동물들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뿐만 아니고 중국어, 일본어로도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동백꽃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좀 더 활짝 펴 있을 때 가면은 굉장히 이쁜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뻤습니다. 꽃 냄새도 너무 좋았고요. 많이 시들시들하죠. 그래도 어디는 입장료를 받는데 여기는 입장료도 없고 음료 한 잔 마시면서 기분 좋게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쭉 오다 보니까 돼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토끼. 아까 산 당근을 이제 꺼내봐야 되겠죠? 당근을 주니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쓰러운 것 같아요. 근데 토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밖에서 놀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걸어다니다 보니까 또 조랑말들을 발견했습니다. 두 마리가 있었는데요. 힘이 굉장히 없어서 당근을 주는데도 굉장히 안쓰러웠습니다. 여기까지 도깨비들의 정원 미스틱 3였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해가 지다 보니까 노을이 굉장히 이쁘네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